자, 이자의 샘과리세포와 샘관세포에서 무엇이 분비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분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의 분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조절인자 세 가지는 아세틸콜린, CCK, 세크레틴 요 세 가지입니다. 이자액의 분비도 위액의 분비처럼 세 가지 상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뇌상, 위상, 장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죠. 뇌상의 경우에 음식을 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거나 맛을 봤을 때 또는 입에서 씹고 있을 때 이자액이 분비되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베이갈 패스웨이를 따라서 분비가 이루어지겠죠. 맥시멈 분비의 25%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위상인데요. 음식물이 위에 내려와 가지고 위에 운동이 활발할 때 위에 디스텐션이나 아니면 위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에 의해서 베이갈 콜리너직, 아실콜린에 의해서 최대 10% 정도까지의 이자액의 분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은 장상이겠죠. 이자액에서. 장상의 경우에 음식물이 미즙이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미즙 안에 있는 아미노애시드, 패티애시드, 하이드로젠 아연, 위산 이런 것들이 CCK, 세크레틴 또 엔테로 판크레아틱 리플렉스 다시 말해서 아실콜린, 장신경에서 아실콜린이 분비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극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최대 이자액 분비의 80%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뇌상과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미주신경이 매개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음식물을 보거나 맛보거나 냄새를 맡으면은 또는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지고 장을 팽창시킬 때 이 자극은 감각 신호로서 미주신경의 운동 회계에 전달이 됩니다. 이 미주신경에서는 원심성 신호를 내보내서 샘과리세포와 샘관세포에 아실콜린을 분비함으로써 분비를 촉진합니다. 샘과리세포와 샘관세포의 모두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 이 미주신경의 원심성 신호는 장신경으로 들어와서 시냅스를 거친 다음에 위장에 분포하고 있는 GRP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GRP가 분비되면 위 유문 쪽에 있는 G셀이 액티베이션 되고 액티베이션 된 G셀에서 가스트린이 나오면은 가스트린이 샘과리세포의 CCK2 리셉터에 바인딩함으로써 샘과리에서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뇌상에서는 미각, 후각, 시각이 또 위상에서는 위의 팽창이 이 감각 자극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아실콜린을 분비를 합니다. 아실콜린은 M3 무스카린 리셉터를 통해서 샘과리와 샘관의 이자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다음에 장상은 위장에서 미즙이 12장으로 넘어온 다음에 장상이 시작이 되죠. 12장에 들어온 미즙 안에 있는 위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 그런 것들이 자극을 해서 미주신경의 아실콜린뿐만 아니라 세크레틴과 CCK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12장 안에 있는 미즙 안에 있는 하이드로젠 아연이 S셀을 자극을 해서 세크레틴을 분비를 하게 하죠. 또 미즙 안에 있는 팻이나 프로테인이 I세포를 자극을 해서 CCK를 분비하게 합니다. 여전히 이런 미즙들의 자극은 신경을 통해서 베이거스 너브를 통해서 아세틸콜린이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마찬가지로 샘관과 샘과리의 공히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자극이 되지만 세크레틴과 CCK의 경우에는 각각 주로 CCK는 샘과리 세포를, 세크레틴은 샘관세포를 주로 자극을 해서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12장에서 분비하는 세크레틴과 CCK에 관해서 좀 더 분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레틴은 S세포에서 분비하는 27개의 아미노애시드로 구성된 단백질입니다. S세포 안에서는 프로세크레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위에서 미즙이 내려오면 미즙 안에 있는 애시드에 의해서 프로세크레틴이 세크레틴으로 활성화되면서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내분비죠.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자, 세크레틴은 샘관세포에 결합해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의 분비를 촉진하죠. 이래서 미즙에 있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12장의 I세포에서 분비되는 CCK는 미즙 안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분비를 합니다. CCK는 3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호르몬이죠. 주로 자극받는 건 긴사슬 지방산입니다. 롱체인 패티 애시드, 우리가 보통 먹는 동물 기름, 동물 지방입니다. 자, 내분비된 호르몬인 CCK는 샘과리 세포로 돌아와서 CCK-A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위에서 앞서 설명한 CCK-B 수용체는 게스트린에 붙는 수용체였죠. CCK-A 리셉터는 CCK에 붙는 수용체입니다. 붙어서 소화효소와 소화효소의 합성과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 CCK 리셉터를 좀 살펴보면은 CCK-A 리셉터는 주로 위창자에 있고요. 설페이티드 CCK에 반응을 합니다. 기능은 이자샘과리의 분비, 담낭 수축, 위창자의 운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CCK-B, CCK2 리셉터는 주로 뇌신경에 있고요. 위창자에도 일부 존재하지만 뇌신경에 주로 존재하고 CCK에도 반응을 하지만은 가스층에도 그에 못지않게 반응을 하는 수용체입니다. 주로 하는 기능은 통증 전달, 배고픔, 불안, 기억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CCK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기능들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CCK의 분비는 작은 창자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CCK 릴리징 펩타이드에 의해서 또 샘거리 세포에서 분비되는 모니터 펩타이드에 의해서 CCK의 분비가 I세포에서 CCK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은 아미노애시드와 패티애시드가 작은 창자의 상피세포를 자극을 하면은 작은 창자 상피세포에서는 CCK 릴리징 펩타이드를 분비를 합니다. 이 릴리징 펩타이드가 주변에 있는 I세포를 자극을 하면 I세포가 CCK를 분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자의 샘과리 세포에서 분비되는 모니터 펩타이드도 마찬가지 역할로 I세포에 결합을 해서 CCK를 분비하게 합니다. 작은 창자 안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트립신이 있다면은 트립신은 이 CSK 릴리징 펩타이드와 모니터 펩타이드를 분해를 해서 아이세포가 CSK를 분비하는 것을 촉진을 하겠죠. 하지만 미집을 통해서 프로테인이 들어오면 이 트립신들은 이 프로테인을 분비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분의 CSK-RP와 모니터 펩타이드가 살아남아서 아이세포를 자극해서 CSK를 분비를 촉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여분으로 샘거리 세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CSK가 분비가 되면 샘거리 세포의 가장 큰 분비자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샘거리 세포에는 CSK1, CSKA 리셉터가 존재합니다. CSK1에 의해서 칼슘이 증가했다. 이거는 G 프로테인의 GQ 리셉터, GQ를 활성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G 프로테인 GQ 단위를 활성화시키는 거를 또 다른 호르몬은 아세틸콜린과 가스틴 릴리징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이 세 가지의 자극에 의해서 샘거리 세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일부 VIP와 세크레틴의 자극도 GS 유닛을 자극해서 나오는 CAMP의 활성 증가로 분비가 촉진되기도 하지만은 VIP와 세크레틴의 자극은 주로 샘관세포의 주요 자극 경로입니다. 자, 이자익의 분비 조절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2장 내에 산이 있으면 애시드가 있으면은 12장의 점막에서 S세포에서 세크레틴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크레틴은 이자의 관세포에 바이카보넷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중화시키게 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되먹임 효과를 설명을 하는 거겠죠. 반면에 12장에 있는 미즈반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 산물은 12장에 아이세포의 콜레스토키닌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샘과리세포로 가서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해서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겠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분비가 되는 네거티브 피드백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